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이영은 교수가 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우리 둘이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우리 전 학년이 다 나와서 대구 28 기념탑까지 갔다가 저는 이제 보직 좀 세가 부의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열심히 이승만, 박정희, 특히 박정희의 교련 반대, 이런 교련을 하려고, 전두환도 교련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반대하고 이러다가, 저하고 우리 이영훈 교수님 같이 그때 다 재직이 됐어요. 2학년. 그게 빨리 재직이 됐습니다. 우리 3학년 학생하는데, 작년에 벌써 우리 둘 다 재직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는데, 이영훈 교수는 이제 그때부터 좀 정신차려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저는 계속 정신 못 차리고 대모해가지고 저는 25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동안 재직 2번 되고 감옥 2번 가고 공장에 7년 다녔는데 공장에서 또 해고를 2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영훈 교수는 공부를 하는데 아주 똑똑하게 했어요.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대학도 더 잘하고 이렇게 원래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했는데 저는 공부가 별 취미도 없고 그래서 계속 배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이영훈 교수가 저 스승인데요. 제가 이 원래 좌익운동에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안병직 교수라는 이영훈 교수의 사부, 직속사부입니다. 한국경제사를 하는 안병직 교수라고 유명한 그 서울대학교 운동권을 좌익으로 만든 최고 핵심 인물이 안병직 교수입니다. 그분의 수제자가 바로 이영훈 교수입니다. 이영훈 교수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좌익 공부를 했어요. 그 자세한 건 나중에 본인한테 들어보고. 그러다 공부하면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운동하면서 언제 바뀌었느냐. 94년에 운동권 이제 감옥 2번째 갔다 오고 소련도 무너지고 동독도 무너지고 독일이 자유 통일이 되고 난 그 다음에 겨우 제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민중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민중당은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었자입니다. 그 전에까지는 통일혁명으로 뒤집었자. 그러다가 감옥 갔을 때 시금 두들기면 저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생존해 있는 정치인 중에 저만큼 공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아주 독하게 좌익을 했는데, 이게 공산당 소련이 바로 그 공산당의 종주국 아닙니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또 독일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중국도 지금 주거위 장벽이 조금 거쳐가지고 이렇게 저희 아내가, 제 아내가 중국에 어떻게 또 제 아내도 이제 공양에서 보조위원장 하는 사람, 저도 보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중국에 어떻게 갔다 오더니만은 중국에는 화장실 문짝이 없어요. 화장실을 못 가더니 남자들은 대충 보면 되는데 여자는 화장실 문짝이 없으면 도저히 밖에 나가면 화장실을 못 가겠대. 그 진짜잖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그 공부한 책은 이영희 교수의 바르긴과의 대화, 또 에드가 스노우의 대륙의 붉은 별, 이런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런 책을 보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이상적인 혁명의 이상이 그냥 대장정을 통해서 그냥 대륙의 전 인민의 그 억눌린 억압을 벗어내고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꿈의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이 있는데, 이게 화장실 문짝도 없고, 러시아도 그때 제 친구들이 상가대학 제가 나왔으니까 소련에 무역을 갔다 와서 하는데, 스타킹 몇 장만 하면 러시아에 아주 이쁜 여대생은 그냥 밤에 같이 잘 수 있다. 그 말도 안 했다. 근데 그 친구 저한테 거짓말 왜 시키겠냐고. 진짜다, 야,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아니구나. 우리가 꿈꾸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불평등도 없고, 가난도 없고,
인간의 이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제도라고 했는데, 제가 듣는 현실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 나중에 천의장막, 조의장막 열리고 보니까 진짜 아니더라고요. 가난과 억압과 이 독재가 이 박정희 이승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독재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을 가지고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인간의 사상이 바뀌는 것은 담배 끊는 것보다 어렵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사상이 바뀌는 것은 요즘에 내가 들으니까 언어를 하나 세워놓은 거지. 우리 한국말을 하다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를 하루 이틀 만에 못 하잖아요. 영어를 하려면 한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은 다른 언어를 배우듯이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배운 것은 유물사관, 유물변증법, 뭐 혁명론, 노동가치설 이런 것만 배웠는데 저는 그것만 공부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좌익적인 철학, 역사관, 그리고 정당론도 이제 하고, 요즘 주사파들은 수령론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배우면 이게 청소를 하는데 엄청난 노력으로 10년 이상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안 바뀝니다. 제가 같이 운동권에 있던 친구들도 안 바뀌어요. 돈은 1년에 한 6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부르주아 중에 부르주아인데, 사상은 여전히 주사파, 마르크스주의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지가 먼저 타도 대상인데 그 지가 타도하자 이러고 있어요. 그 미친놈이지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러나 사상은 그렇게 무서운,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상이 문재인이라는 그 이 나라 대통령이 바로 그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그가 구성한 청와대가 전부 그런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전 법관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언론은 언론 노조부터 이렇게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죄 많게도 민주노총을 만드는데 저는 노동운동의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그 민주노총도 제가 만든 겁니다. 언론 노조도 제가 초기에 제가 다니면서 KBS 노조, MBC 노조, 동아일보 노조, 조선일보 노조 다 제가 다니는 교육, 한겨레 이런 거 제가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공노조, 공무원노조, 지하철 노조 이거 다 저희가 조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저보고 그 사람들이 견질잖아요. 당신이 데모하라고 그래요. 데모하고 파업하라고 해서 파업하고, 단순히 공장 안에서만 울타리 안에서 하지 말고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고 당신이 가르쳤지 않냐? 제가 가르쳤어요. 그 당신은 왜 빠져나가고 자기들 혁명을 하는, 여기서 저는 깊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쳐야 되는 잘 안 고쳐서 너무나 강무해요. 지금 여러분이 민노총 이렇게 스마트폰에 한번 쳐보세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 민노총이라고 쳐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혁명적인 투쟁과 선전, 선동, 그리고 이 자본가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반미, 반일이 꽉 차 있어요. 그 노조가 아니에요. 혁명이에요. 혁명.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영훈 교수님이 이승만에 대해서도 하고, 역사는 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도지사가 되는데 공무원이 지금 10,000명이 경기도예요. 공무원하고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시험도 잘 치고, 거기다가 행시 같은 거 해가지고 5급으로 들어온 사람은 정말 귀신이에요. 자기 전공 분야 잘해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이 그 자기 맡은 건 하는데, 이승만 그걸 뭐 별로 안 좋은 사람 아닙니까? 박정희는 아주 독재자죠. 친일도 아닙니까? 그럼 저 상당히 쇼크를 먹었어요. 그럼 너 시험을 쳤냐 아니냐 물어보죠. 공무원들도 그러면 국사시험 쳤냐? 국사는 보기는 많이 일제시대 때까지만 하고, 해방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는 그건 시험 과목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나중에 물어봐서 공무원 시험 담당하는 사람한테 왜 안 보느냐? 그 너무 다툼이 많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를 해서 이승만이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괜히 그거 시험 문제 내놓으면 정답이 없다 이제. 이승만은 나쁜 이거든. 나쁜 것도 맞고 좋은 것도 맞고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좌익의 사부이고 그 뒤로 전향하신 안병지 교수, 이영훈 교수 두 분한테 내가 상담해서 왜 두 분이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정말 사실에 따라 최고의 사학자고, 이영훈 교수는 지금 안병지 교수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근대사를 근대경제사의 최고봉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이런 분들한테 맡겨야 되겠다 해서 맡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영훈 교수는 친일파냐, 위안부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일본 입장만 생각한다, 왜 하필이면 거기 맡겼느냐, 공무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지만 저는 이영훈 교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웃기지 마라, 가자. 제가 아주 직권으로 강압적으로 해서 맡겨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역사, 여기 안 팔던데 대한민국 역사라고 기파랑에서 나온 그 교과서예요. 내가 주문을 했어요. 공무원이 보고 이 나라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책을 써달라고 했어요. 저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무원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책을 읽고 대한민국을 반영하는 이런 책을 쓰지 말고 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써달라고 했어요. 그렇지, 이 나라를 제대로만 알면, 이영훈 교수 이야기가 팩트, 사실만 알면 다 이 나라를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럼 써달라고 썼어요. 한 2년 걸쳐 썼어요. 썼는데 이 책을 교과서 펴내니까 처음에 출판한 게 아니고 우리 도청 안에 이제 그 자체 인쇄식인데 그걸 찍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우리 제주도에 공무원 노조 2개 있습니다. 노조가 한 개는 2개는 공무원 노조에서 계속 반대하고 뭐 난리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또 의원이 많아요. 민주당에서 폐지 결의안, 이런 교과서는 이거 어떨까? 조목조목 해가지고 이걸 폐기하라고 의회에서 결의안을 만들었어요. 그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어요. 야당이, 여기 민주당이 많아가지고 다수당이 통과돼서 내가 막으려고 한 게, 그 제가 폐기하라고 해서 법제처에 물어봤어요. 노조가 이거 공무원 교육 요제를 폐기하라고, 폐기해야 되느냐? 그 법제처에서 그때 뭐 그거는 공무원 교육이야 도지사가 알아서 하면 되지, 노조가 그것까지 또는 의회가 그것까지 간섭하는 거는 정당치 않다고 해서 그냥 하긴 했는데, 그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겁이 나서 전부 다 겁이 나서 교육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교과서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책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반 출판한 게 지금 기파랑에 나온 대한민국 역사, 그 책이 여기 여기 꼭 한번 사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사 교과서입니다. 자, 그래서 저 선생님한테 제가 강의하면 좀 떨리는데요. 저는 그래서 핵심이 요 한 줄 좀 올려주면 안 돼요? 조금 위로 브레이크하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을, 박정희를 두 사람을 존경하고 긍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사람, 이승만을 부정하고 박정희를 부정하고 이승만을 욕하고 박정희를 욕하는 자는 대한민국을 욕하는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간단해요. 대한민국을 진실로 사랑하느냐, 그 자는 이승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박정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삶의 과정이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빼짝 말했지만 진짜 못 먹었어요. 아파도 병원이 없었어요.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병원 자체도 없었어요. 우리 시골에. 저는 판잣집에서 늘 살고, 요즘에는 그냥 제 어릴 때 꿈은 오직 밥을 한번 배부리 먹어보는 것 외에는 다른 꿈이 없었어요. 오직 밥이라도 한 번씩 걸 먹어보자. 충기나 그런 겁니까? 제 어릴 때를 생각하면은 박정희를 욕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 저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여기 탈북자 혹시 오셨습니까? 한 번도 없나?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탈북자들 특별히 모시셔야 됩니다. 탈북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욕을 하느냐? 이 나라를 누가 씌웠냐? 김일성이가 아니고 이승만 아니냐? 이승만이 없었다면 다 김일성 나라가 됐죠. 근데 어떻게 욕을 하느냐?
뭐 그게 오늘 이야기 핵심입니다. 그 조선은 왜 망했는지 이거는 뭐 우리 이영훈 교수가 잘 알지만 핵심은 우리 내일 학생을 상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대한민국은 소위 말하면 그 목이 안 좋은데 앉아있어요. 지정학적 위치가 나빠요. 옆에 중국이 있어가지고 수천 년 동안 사대를 했죠. 일본 옆에 있어가지고 일본한테도 식민지 했지. 러시아 위에 있지. 뭐 우리가 여기 뭐 우리만큼 작은 나라가 없잖아. 주변에 다 강대국만 있잖아. 세계 2, 3, 4등. 그래서 청나라 사대하다가 청일전쟁지고 러일전쟁지고 의사주한 이래가지고 일본 식민지를 했는데 이 청일전쟁도 동학혁명 뭐 이 자세한 건 이영훈 교수가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전부 이 청일전쟁인데 일본은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 청일전쟁 이 좋은 이 무기를 가지고 잘 훈련된 일본이 이기고 러일전쟁에도 일본이 이겼죠. 이것도 우리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 돈스코이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여기에 뭐 금괴가 실렸다 이래가 울릉도 아파트에 빠졌다 이러네. 하여튼 뭐 이렇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75년생이니까요. 이 20살에 대제학당에 입학해서 여기서 바로 신문물을 익힌 거죠. 영어도 배우고. 그 영어를 아주 잘해요. 이영훈 교수도 영어를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했습니다만 이승만 이 대통령이 아주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졸업 연설을 할 정도로. 그 내심을 창간하고 만민공동의 연설도 그렇게 잘해요. 아주 명연설거든요. 그런데 이 이승만이 아유 고종 뭐 이거 되겠나 왕조 이거 되겠나 미국식으로 가자 아예 뽑자 대통령 뽑자 왕이라는 게 그 뭐 형편없구나 이러니까 왕을 없애고 이러니까 쿠데타 음모에 대가 뭐 이 5년 7개월 수감했죠. 그 다음에 선교사들도 뭐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박사가 돼요.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지금 미국 트럼프보다도 스펙이 더 좋잖아요. 미국 대통령 중에 이 정도 스펙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상해 임시정부도 있고 다 이건 우리 이영훈 교수가 하겠습니다. 여기 다 이제 감옥에 갇혀있을 때 이 쇠사슬하고 뭐 매일신문이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이 되었느냐 바로 이 핵폭탄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핵폭탄을 2방 맞은 나라가 일본밖에 없잖아요. 핵폭탄 2방 맞고 천황이 항복을 하니까 일본 역사에서 천황이 항복한 거는 이게 아마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때 독립군은 없었잖아요. 거의 뭐 중대병력도 그런 전투도 할 병력이 없었는데 일본군이 640만 명이라고 했더라고요. 이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미국만이 이거보다 많은 병력을 가지고 원자력을 가지고 부숴가지고 이긴 거지. 이건 바로 이승만 이야기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23년 볼시비키 혁명이 1917년이니까 공산당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공산당의 당부당 재산을 나누면 근로이익이 꺾인다. 기업가가 없어지면 혁신을 누가 하냐. 뭐 지식인도 다 죽이자는 거 아닙니까? 저 공산당은. 근데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없으면 어떻게 하나. 종교가 없으면 도덕은 누가 하냐. 소련을 조금 이거는 뭐 5번째 거 뭐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여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확실하게 이승만은 벌써 해방되기 훨씬 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 감옥에서 하느님을 만났는데 이 기독교 입국, 미국 같은 공화정, 민주주의 제도 이거를 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감옥에서부터 조선시대 말기부터 독립운동 할 때부터 해방 이후의 혼란기부터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외에는 누구 있습니까? 이런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아까 우리 이영훈 교수 말씀처럼 무슨 뭐 신탁 통치를 받아들여서 이런 거 다 이기고 그 험난한 길을 이기고 국회의원, 재헌국회, 뭐 유엔총회 이거 다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어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3.1운동부터 다 관여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바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선거를 한 거죠.
선거를 해서 건국이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으로 뽑히고 대통령 취임한데, 이승만 대통령보다 한 살 작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김구 선생이더라고요. 김구 선생 보고도 아우님도 이번에 재헌국회에 국회의원 출마를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형님 나는 식소 통일이 돼야지, 남북이 합쳐서 해야지, 단독으로 남쪽만 하면 나라가 완전히 분단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못하겠어. 끝까지 우리나라 건국을 반대를 하다가 결국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구 선생님 말대로 김일성이도 만나고 있지만 다 안 되는데, 이 김일성이 박은혜 아닙니까? 이리도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처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공산당 가느냐? 둘밖에 없이 제3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에 제3의 길하는, 저는 송학규 지사도 지금 경기도지사 제 선배인데 지금도 제3의 길 하는, 제3의 길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승만 아니면 김일성이지 거기 제3의 길이 어디 있어요? 제3의 길이라는 거는 바로 38선밖에 더 있습니까? 휴전선밖에 더 있습니까? 제3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자, 6.25 전쟁은 뭐 아시겠습니까? 미군을 바로 그 1년 전에 철수했기 때문에 전쟁이 바로 1년 만에 바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미군이 철수하는 순간에 바로 전쟁이다.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 이 전쟁이 어떻게 했나?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가 여러 번 서로 모의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요즘에 불태우자는 이정 목사라는 목사가 계속 이 메가더 불지르는 것 같죠. 경찰이 안 잡아가요. 자, 한미, 지금 상황 방위죠. 한미동맹. 여기 뭐 다 이 시행령이 합쳐가지고 이 전쟁 과정을 다 보여주죠. 자, 이 참정. 자, 4.19. 뭐 부정선거. 이거 뭐 4.19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 내각 책임자 해봤는데 뭐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박정희가 바로 몰고, 땡크 몰고 나왔는데, 박정희는 방공, 한미동맹, 대통령 직선제, 나중에 유신까지 갔는데, 박정희에 대해서도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 아주 탁월한 그 해석을 하시거든요. 요지는 박정희가 당시에, 저희는 1970년에 대학을 처음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박정희는 수출 위주, 첨단 중화공업과 경제개발, 뭐, 그 다음 마이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서울 상과대학에 경제학 하는 사람들 다 반대했어요. 안 된다. 신용목이 같은 이 간첩들이 다 서울 상대 출신들이에요. 그 경제학 하는 사람. 전부 좌익 경제학 하는 사람. 이 간첩들이 우글우글 하는 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바로 이런 수출 위주가 말고 자립경제, 민족경제. 그래서 책 제목도 민족경제, 자립경제 뭐 이런 거 자꾸 좋아해요. 그 박정희는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에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이 생각하는 거하고 딱 반대 길로 간 겁니다. 그때는 수출하면은 종속이 된다. 외국에 얽매이다 이랬는데, 박정희가 이 모든 우리의 걱정을 뚫고 바로 대한민국 경제가 이 수출 위주로 중화공업 위주로 가면 중화공업도 빚이 많아가지고 나라가 전체 다시 식민지가 된다. 기술 부족, 시장 부족, 자본 부족으로 외국에 종속된다. 그것이 바로 신식민지로 신식민지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디 신식민지가 됐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벌써 여러분 학생들 벌써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보다. 이렇게 되는데 왜 식민지입니까? 자, 그래서 저는 산업혁명과 박정희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당시에 학자나 뭐 학생운동, 언론이고 다 반대했는데 안 되는 그 목표를 설정하고 30년 만에 압축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는데, 자, 그 수출주도 이건데 야당은 어떻게 했냐? 대중적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1971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운동 저도 김대중 지원했습니다. 그 전에만 국회의원 선거 다 우리 김대중 지지입니다. 그 운동권 뭐 다 DJ 지지. 그런데 가면 대중경제라는 책이 막 100페이지 넘는 게 쫙 유해장 깔렸어요. 그런 바다를 읽어보면 그게 그럴듯해요.
우리는 절대로 외국에 의존하면 안 된다. 식민지 안 되고 봤냐? 우리끼리 못 먹어도 우리끼리. 김정은이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끼리 자립해야지. 우리가 우선에 외국의 침략을 안 당해야지. 외국의 종속이 안 돼야지. 그리고 우리끼리 하자. 이게 바로 김대중 민족경제는 내수 위주로 농업 중심, 중소기업 중심. 그저 속옷이나 만들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무슨 수출이야? 자동차라고 웃기고 있네. 리오코도 못 만드는데 무슨 자동차야? 마이카 거짓말이야. 마이카는 그 독일의 히틀러가 폭스바겐 국민을 찾죠. 폭스바겐 바로 마이카 이걸 통해서 히틀러 총통제로 가려고 가기 위한 음모죠. 막자 총통제 반대 이래가지고 우리는 반대했습니다. 농업 중심으로 해야지. 무슨 수출이야? 한국에 기술이 있어, 자본이 있어. 우리는 누가 사줘? 그리고 피자가서 껍데기나 뺏겨서 팔든지 이래야지. 무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이거 다 안 된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70년대 말이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빚은 무너지고 그때부터 식민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모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2월 죽더라고요. 이제 식민지가 되나 싶으면 안 되고 이 경제가 또 전두환이 맡아가지고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종합제철 70년 이 박정희 신도시는 이 제철소 이런 최첨단 우리나라 기술과 자본으로 못하는 엄청난 공장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반드시 만들어 박정희는. 그 다음에 이 기술 가지고 또 수출도. 근데 이 분당은 잘 만들었지만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지만 분당에는 미안하지만 대학이 없어요. 이게 노태우 신도시입니다. 노태우 신도시는 집밖에 없어요. 대학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여기. 판교 이런 것 저희 들어가 제 집 때 좀 만든 겁니다. 분당은 그냥 베드타운. 그러나 박정희는 베드타운이 아니에요. 진짜 신도시. 최고의 산업, 첨단 산업, 최고의 학교, 연구소, 최고의 공원과 주거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그래요. 보세요. 포항이죠? 구미 똑같아요. 전자, 이거 구미 같은데 공대 다 있어, 공고. 이거 구미입니다. 박정희 생각. 울산 똑같죠? 석유화학이. 울산에 석유화학이 되겠습니까? 석유가,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무슨 석유야? 지금 우리 세계적인 석유화학 기술 가지고 있잖아요. 자동차 다 성공했죠? 조선소 세계 1등 확실히 성공했죠? 이거 보시죠. 세계 최대 규모의 단위로 자동차. 이거 조선소, 화학, 최고 수준. 창원, 방산 정밀기계공단. 이 정밀공업, 이 무기산업이나 이런 거 하려면은 일반 자동차보다도 더 정밀도가 높아야 돼. 10배 이상 높아야 돼. 이거 할 수 있겠나? 우리나라 사람 손재주가 얼마나 되는지 못하겠습니까? 박정희는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전쟁 무기를 만들고 되겠느냐?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창원. 박정희는 그의 꿈은 가난해서 자라났어. 그 꿈이 가난해서 역사를 뛰어넘는 세계적이었고 혁명적이었어. 그 영적은 그 비운. 박정희는 정말 아내도 총 맞아 죽고 자기도 총 맞아 죽고 또 다른 지금 감옥에 갇혀서 33년 징역받고 이래 있는데 그의 비운을 뛰어넘으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 한반도가 있고 이 국민이 있는 한 저는 그 박정희 업적은 영원히 이 국토와 이 국민과 함께 지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무덤에 침을 뱉는 자조차도 그의 업적을 뛰어넘지를 못한다고 이 고민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전두환, 노태우, 이 광주 민주화 요즘 매일 이거 싸우잖아요. 이것도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 자주 강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머리팔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팔 다가오는데 저도 머리 아파요. 이거 보통 머리 아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당에도 징계가 있잖아요. 이종명 국회의원이라고 그 사람 정말 애국 군인이고 DMZ에서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양 다리가 다 지뢰에 날아가는 정말 용감한 군인 그 사람들 제명시켰어 우리 당에서 5.18을 떠드니까. 그 다음에 김술래는 최고위원도 3개월 당원권 정지를 시켰어. 근데 이거 사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 제가 이 당에 들어왔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전두환, 노태우 이상 감옥에 다 보내서 민주화 세력이라고 해서 감옥을 보냈어요. 자, 직선제 뭐 저는 이제 이때부터는 계속 감옥에 지금 매년 가 있어가지고 밖에는 잘 모릅니다만 역사적으로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좀 하죠. 그때는 저 감옥에 있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교체를 했는데 햇빛 정책이다 뭐 이래가 했는데 지금 이건 그대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햇빛 정책인데 DJ보다는 요 사람이 더 햇빛이 좀 쨍쨍 내려줘야다가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땡볕 정책으로 햇빛 정도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했는데 이거는 저는 마녀 사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어제 형 집행정지 좀 석방해달라 그랬는데 부결시켰어요. 불어. 선덕여왕이 있습니다. 선덕여왕은 지금부터 아마 1400년 정도 전에 여왕입니다. 선덕여왕도 통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삼국 통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 특별한 업적이 많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첨성대 정도 뭐 선덕여왕을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선덕여왕 문화재가 대구에 가면은 대구시에서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 동화사 밑에 부인사가 있어요. 부인사에 선덕여왕 숭모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마다 추모제를 지내요. 그리고 경주 가는 선덕여중보가 있어요. 그리고 선덕 문화재가 경주시에서 계속 1500년 된 계속이에요. 선덕여왕은 시집을 두 번 갔다 이렇게 삼국유사인데 그거 맞는지 나중에 이영훈 교사님 물어보셔. 삼국유사는 그래 쓰여 있어요. 그리고 뭐 남편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자기 제기를 다 마쳤어. 중간에 탄핵당한 것도 없고 감옥 간 것도 없어요. 슬픈 비극이 없어요. 근데 보통 비극이 오래 나거든요. 희극은 보통 그건 별로 안 가는데 이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성 대통령으로 이렇게 비극적으로 아버지도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본인은 또 탄핵당해서 임기도 못 마치고 감옥에 33년 절여돼가지고 돈 하나도 안 받은 사람 보고 뇌물죄로 덮으시다가 저렇게 만 이런 비극은 셰익스피어 비극에 이런 비극이 없어요. 제가 읽어봐도.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지금 갇혀 있는 이거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아주 뮤지컬, 영화로, 소설, 시로 많은 전선 이렇게 갈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최하 2000년 이상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고 제가 김무성 후보도 그럽니다. 저는 우리 다 동갑이거든요. 김무성이나 박근혜나 저와 다 동갑. 내가 김무성 후보 내가 그럽니다. 너는 박정희 석방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박근혜가 이야기가 박근혜 말만 나오면 항상 김무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2000년 동안. 누가 박근혜를 탄핵했냐? 누가 감옥에 가게 했냐? 누가 배신을 때렸느냐? 2000년 이상. 국회의원 한번 하고 안 하면 이게 아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어떤 정부냐? 문재인 촛불혁명 정부는 친북, 반미 이거 다 압니다. 지금 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다 세계가 다 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문재인 본인하고 이해찬하고 두 사람 정도밖에 다 압니다. 그 다음 민주노총이 바로 이 대주주입니다. 문재인 정부. 대기업은 다 잡아놓을 겁니다. 이 제요부터 시작해서 신동빈 다 잡아놨어. 조야호도 요즘 뭐 하도 저러니까 뭐 그냥 자 북한 핵이 이거 핵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북한에 김정은이한테 가서 엎드려서 볼 거냐? 미국하고 해서 볼 거냐? 언론으로서 KBS, MBC 지금 방송을 장악해서 이게 이러는데요.
법원, 검찰 이거 다 장악했습니다. 자, 북한 핵이, 김정은이 핵 폐기하면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죽을 지경 되기 전에 절대 폐기 안 합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미군 철수 안 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 뭐, 미군 철수하면 이제 다 정권 통일되는 거 아니야. 이민 가는데 이민 가지 말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철수 안 할 겁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하지만 근거가 좀 있습니다. 핵 없이 우리 주권을 지킬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핵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어요. 우리 국민이 북한처럼 우리는 굶어도 가자. 아유, 굶고 안 되겠다. 차라리 김정은이 밑에 가더라도 굶지 말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정은이 밑에 가면 굶고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민족, 북한 인권을 도와주면 자유통일이 옵니다. 북한의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탈북자 3만여 명이 북한으로 계속 풍선 날리고 편지 보내고 거기 계속 작업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전부 백두층, 이거 하는 짓이 전부 이게 평양인지 어딘지 모르죠. 이게 세종문화회관 앞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백두층, 요거 삭잡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잡아놓고 있습니다. 조사 안 해요. 트럼프는 오지 마라. 트럼프 참수돼요. 트럼프 목 따고 그냥 뭐 이렇게 피보세요. 이래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잘 알아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북에서 내려온 남파 간첩, 남파 공작원, 제일교포 간첩, 자생적 간첩, 온갖 간첩들이 여기 드실드실합니다. 제가 광주 교도소만 100명 이상이 살고 있었어요. 신용복이부터 뭐 이런 사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대한민국이 뭐 좌익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경제는 뭐냐? 기업이 하는 건데, 기업도 안 때리자고 노조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나라 경제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다 결론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 나는 평생 공산주의만 공부했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지금 왜 다 철진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공산주의가 어디냐? 지금 공산주의, 고영주 변호사가 한 이야기 알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집권하면 적화하는 통일은 시간 문제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공산주의 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분당에 사는 양도환 교수라고 깎고 고거 체크리스트 딱딱 해보면 문재인은 전부 다 10가지 다 해봤다. 진짜입니다. 임종석 이게 다 이 사상이 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무슨 공산주의자가 있냐? 천만의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를 배우던 사람이 한국말을 한다. 한국말 하는 사람이 영어를 배운다. 하루 이틀 안 합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민족주의가 왜 위험하냐? 김정은도 우리 민족이니까. 이게 문재인이 딱 이렇게 해요. 김정은이는 통일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는 단독 영수회담을 2분밖에 안 하는데 김정은이하고는 뭐 좋아서 죽어요. 그냥 표정을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싹 없어져. 그러니까 그 표정이,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있으면 그 표정이 안 나와요. 백두산에서도 안 나오고 DMZ에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한미동맹이 왜 중요하냐? 저 일제 해방된 거 6.25 때 지금도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살게 된 것은 5천만 년 만에 처음, 이거 다 미국 영향이지 뭡니까? 우리나라 의료, 이 의사들이 수준 높으면 다 미국 의료 배워서 그렇지 뭡니까? 제도나 교육이나 다 그거지 뭐 간단하잖아. 근데 미군 철수하라고 외치는 거 이건 안 되죠. 또 공자는 독약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경제는 뭐냐? 경제는 금령, 검소, 절약, 저축, 투자, 연구, 개발. 뭐 이거 아닙니까? 근데 공짜 놀아라.
성남 시장 출신 이재명 공짜로 청년수당 지금 경기지사가 되고 또 준대. 경기도 돈도 없어요. 뭘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돈보다 더 문제가 우리 이 젊은이들, 이 잘생긴 젊은이, 이 젊은이의 머릿속에 공짜 바이러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머리를 다 파괴시. 이 잘생긴 이 젊은이의 사지가 완전히 녹아버려요. 평생 만신불수. 다시 자립심이 없어요. 경제는 강인한 정신.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아무리 땅을 깊이 파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도 하나도 없고 자원도 하나도 없고 북한에서는 대포를 쏜다고 해서 싸우면서 일하자. 이런 강인한 정신으로 나가야만 경제가 되는 겁니다. 이 강인한 정신이라야 이스라엘처럼 강인한 정신이라면 거기에서 위대한 나라가 선 거죠. 나약한 사람들,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정치인들을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표가 떨어지니까. 저처럼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떨어집니다.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학생. 취직 안 해도 돼. 내가 해줄게. 이런 사기꾼들, 이거 국민이 찾아내가지고 고쳐야죠. 자, 자유기업을 사는 기업인은 지금 완전히 착취자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게. 노조만 좋고, 기업은 완전히 범죄자. 자, 그래서 선거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